이미 우리의 중요한 기업들 산업들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뭐 정유, 화학, 철강 요즘 뭐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이 업체들은 대부분 다 탄소 장벽에 또 가로막히는 이 산업들이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피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왜 대한민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그야말로 조 단위, 뭐 몇십조 단위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못하잖아요. 자, 이제 국내 얘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현 정부 뭐 지금 사실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가 이제 원전 이제 강화 네. 이런 정책을 썼고 또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이 그러면서 좀 위축됐고 게다가 이제 혹자들은 이게 다 중국산으로 덮인다 그나마 이제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 얘기라서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질 걸로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제 원전을 중심으로 그 정책을 운영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이 다시 많이 늦어지면서 태양광은 1년에 한 5기가까지 설치가 됐었는데 작년에 아마 2기가대로 확 줄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도 뭐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2030년의 계획 20%밖에 안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도 연간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5에서 6기가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그나마 애초에 그것도 지난 정부에서는 원래 30%였잖아요. 2030년까지. 낮췄죠. 그냥. 이걸 10%포인트 낮췄는데 네. 이것도 힘들다라는 걸 지금 힘듭니다. 보시는 거군요. 5에서 6기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이 뭐 2기가대고 풍력은 뭐 몇백 메가밖에 안 되기 맞아요. 때문에 합쳐봤자 3기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점이고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간에 2030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를 지켜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뭐 NDC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전부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아주 나쁜 이슈입니다. 시그널을 국제사회 시장에 그렇습니다. 주는 예. 거니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조차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 문제를 가지고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논의가 되고 나오고 있을 있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간에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빨리 높일 수밖에 없고 원전은 거기에 그 도움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뭐 원전은 지금 시작해도 지금 뭐 시작해도 2040년이나 다 지어지는 빨라야 거고. 그렇죠. 10년, 네. 1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뭐 해상 풍력 이런 쪽에 그 설치를 빨리 늘리는 방향밖에는 뭐 누가 잡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이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면 뭐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걸 뭐 확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당연히 확정할 필요가 없죠.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걸 확정해 놨다가 나중에 또 새로 하는데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에서 컨센서스를 해서 빨리 더 에너지 전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계획을 맞춰서 실행을 해 나가야지 그나마 우리 기업들한테 닥친 리스크, 국가 경제에 닥친 리스크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어떤 정부가 특정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따라서 원전에 좀 더 강조점을 둘 수도 있고 뭐 네. 재생에너지에 강점을 둘 수도 있는데 최소한 글로벌 팩트를 봤을 그렇죠. 때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용이하다. 그리고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단가는 떨어진다. 근데 원전은 갈수록 설치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분명한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NDC 40% 이런
목표들이 있고 그 방향 탈탄소의 방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지난 2년 동안 이런 면에서 좀 더 일관되고 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에너지 분야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500기가 정도 그러니까요. 됩니다. 원전의 신규 설치량은 5기가인데요. 그나마 감소되는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기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네. 정도의 그런 이제 산업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원전에 대해서만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원전이 이 무탄소 시대에서는 뭐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글로벌 대세는 글로벌 트렌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도 어느 정도 뭐 안전 이슈를 좀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길게 쓰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 국제 에너지 기구만 해도 내년 네. 2026년도가 되면 어 태양광, 풍력이 각각 다 원전을 글로벌하게 넘어선다 이런 예측이 이미 그렇습니다. 벌써 네. 상당히 신중한 이 기구 아니에요, 네. 네. IRA, 그렇죠. IEA가. 그런데도 그런 예측을 나올 정도면 글로벌 흐름들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을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네, 신규 발전 설비 중에서 80 한 5% 이상 작년에는 아마 90% 넘었을 거예요. 작년에 태양광이 질주하면서 600기가 이상의 풍력 태양광이 글로벌 전역에 네, 설치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를 모든 발전원이 재생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부정할 수 있는 국가나 뭐 그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좀 이 좀 편향된 어떤 정보들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상황이 우리 뭐 시청자들 다 아시지만 이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뭐 네. 대행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에너지 업계에서도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불확실성의 아주 극대화다 이렇게밖에 못 볼 것 같은데 올해를 바라보는 에너지 업계 사실은 뭐 이 발전 공기업들도 있지만 또 네. 민간 발전업자들도 있고 관련된 또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있다고 보세요? 이중고죠. 우리 네. 이게 업계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도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일으킬 변동성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금 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죠. 글로벌 트렌드는 잘 안 바뀝니다. 음. 더군다나 이 트렌드가 앞으로 2050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트렌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확실할 때에 누가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그 원칙을 바꾸지 않느냐가 그 기업들의 흥망성쇠, 그 국가의 흥망성쇠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제 테슬라를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기차 보조금도 중단시켰고 연비 규제도 없앴단 말이에요. 그때가 2017년부터 20년까지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역성장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 중국 나오고 유럽 나오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 기업의 사주가 또 트럼프와 지금 같이 그러니까요. 예. 정치 파트너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약간 일론 머스크의 약간 뭐 여러 가지 꽤 예. 전기차 이슈뿐만 아니라 뭐 스타링크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자기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들 때문에 한 거라서 뭐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큰 트렌드를 읽고 무조건 이 직진하는 물론 음. 그 안에서 이제 강약은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인제 움직임이 사실은 기업들한테 꼭 인제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내년 11 월까지 왜냐하면 내년 11월 인제 중간 선거입니다. 보통 중간 선거 끝나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 정치에 항상 이때까지 상당히 바뀌어 일관된 왔습니다. 모습이죠. 그래서 인제 리스크 포인트는 내년 11 월까지예요. 요 사이에 누가 중심을 잘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
안도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 전환이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아 트럼프가 돼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할 입장이 아니라 어 이게 지금 이미 우리의 중요한 기업들 산업들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뭐 정유, 화학, 철강 요즘 뭐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 이 업체들은 대부분 다 탄소 장벽에 또 가로막히는 이 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소멸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이 국가 경제가 지금 사실은 위축이 돼 가고 네. 있어요. 이거를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의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깨어 있어야지 국가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없느냐.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위원님께서 상황이 위중하다. 특별히 에너지 네. 업계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또 트럼프 행정부의 네. 앞으로 정책의 그러니까 불확실성. 에너지로 이제 국한을 해서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피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왜 대한민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그야말로 조 단위 뭐 몇십조 단위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고 빅테크들은 아리백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의 근간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말 2025년 격동의 한 해. 이게 뭐 네.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자투신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